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2년도 제3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기설비 기술기준 강의할 때는 문제와 해설에 이렇게 빨간 줄을 쳐가면서 강의를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여기 같은 곳에다가 빨간 줄을 쳐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강의가 끝난 후에 복습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보시는 게 아니고 빨간 줄 친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복습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때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자, 답은 2번 1m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m 이상.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기타 장소는 뭘까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가 되겠죠. 그 장소에는 0.6m, 즉 60cm 이상으로 한다. 요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1m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2번 탄행식 특과 변압기에는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장치를 하여야 하는가? 자, 답은 1번 경보장치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51.4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탄행식 특고압용 변압기라고 했죠? 여기 탄행식 변압기 있습니다. 여기에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는 이때 설치해야 되는 보호장치는 경보장치가 되겠습니다. 경보장치.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3번 전차선과 차량 간의 최소 절연 이격거리는 단상교류 25kV 단상교류입니다. 1대 동적은 몇 밀리미터인가? 자, 이거는 한국전기설비규정 431.3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차량 간의 절연 이격 요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요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교류의 교류, 그죠? 단상 교류에 25kV면 25,000V죠? 그래서 25,000V의 동적 보면은 170mm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관련 문제도 요즘 들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요것도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4번 전기 저장 장치의 2차 전지에 자동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답은 1번 과저항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512.2.2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 제어 및 보호 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기 저장 장치는 전격 운전 범위를 초과하는 다음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보호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어떤 경우? 요 다음의 경우에. 자, 가보면 과전압, 저전압, 과전류가 발생했는 경우. 과저항은 없지요,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경우가 됐고요. 여기 과전압 있지요? 여기 과전압. 그 다음에 제어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2차 전지 모듈의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2차 전지 모듈의 내부 온도가 상승할 경우, 요때는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된다는 거, 요 알아두시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5번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장치는 전기 욕기용으로 내장되어 있는 2차 측전로의 사용 전압을 몇 볼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가? 답은 10V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41.2.1 전기 욕기의 전원 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욕기용 전원 장치 내장되어 있는 전원 변압기 2차 측전로의 사용 전압이 10V 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 10V 이하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6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중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되는 것은 답은 1번 철탑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1.11 지선의 시설에 보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철탑이 되겠습니다. 87번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금속 덕트 두께는 1mm 이상의 철판이 아니고 1.2mm 이상인 철판으로 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1.2 금속 덕트의 선정에 보면 폭이 40mm 이상, 두께는 1.2mm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금속재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요게 이제 틀린 내용이고요. 금속 덕트에 관련된 내용 요거 다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8번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의 전기 공급을 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답은 300V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34.11 1kV 이하의 방전등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의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300V 이하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9번 전 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 장력의 33%와 같은 불평형 장력의 수평 종력에 의한 하중을 더 고려해야 할 철탑의 유형은 상정 최대 장력 33% 나오면 이때는 내장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3 상시 상정 하중에서 인류형 내장형 또는 보강형 직선형 각도형의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가섭선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 종하중을 가산한다. 그때 내장형 보강형의 경우에는 전 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 장력의 33%와 같은 불평중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내장형이 되겠습니다. 90번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배선공사는 답은 3번 버스 덕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31.4 나전선의 사용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압전선은 나전선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전선을 사용해도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전선을 사용있는 배선 공사를 보니까 여기 버스 덕트 공사, 라이팅 덕트 이렇게 있네요. 버스 덕트 공사. 답은 3번이 되고요. 여기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도 알아주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1번 최대 사용 전압이 69kV인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kV인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132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시험 전압 구할 수 있는 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문제에서 준 최대 사용 전압이 69kV죠? 그래서 최대 사용 전압이 60kV를 초과하고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라고 했죠? 비접지식 전로일 때는 이때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1.25배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69kV죠? 그래서 69kV에 1.25배 하면 이때 시험 전압은 86.25kV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2번 변전소에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할 때 사용 전압이 345kV이면 울타리 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요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41.4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요런 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345kV면 345kV면 160kV 초과지요. 요 내용을 보면 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 값,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60kV까지는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가 6m란 얘기예요. 6m. 그런데 이제 60kV를 초과하고 10kV마다, 그러니까 60kV부터 170kV까지는 6m에다가 0.12m를 다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165kV다 하면 요것도 6m에다가 0.12m를 더해준 6.12m로 적용해야 된다. 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10km마다를 1단, 2단 이렇게 해서 단수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나가서 345kV는 몇 단에 속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단, 3단, 4단이다 하면 6 플러스에다가 6m, 기본적인 6m에다가 0.12를 4번 더한 거, 즉 4를 곱해서 이렇게 더해주면 최종 적용해야 되는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일단은 345kV가 몇 단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345kV 마이너스 기준이 되는 160kV를 빼요. 그 다음에 10을 나눕니다. 그러면 18.5단이 되네요. 그러면 340kV까지가 18단이란 얘기고요. 여기 이상의 중간에 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18단이잖아요. 18단. 그러면 요거 이상이면 여긴 몇 단이에요? 19단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8.5단은 그냥 19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6에다가 0.12를 19번 더하면 되죠. 그래서 0.12 곱하기 19 해서 계산해주면 이때의 거리 합계는 8.28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풀다 보면 요런 내용들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 값,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계산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3번 수상 전선로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수상 전로에 사용하는 부대는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요게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다른 내용은 사용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때는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은 고압이 아니라 저압입니다. 저압. 여기 한국전기설비 규정 335.3 수상 전선로의 시설에 보면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저압인 경우에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하며 고압인 경우에는 그냥 캡타이어 케이블이죠. 예,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2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여기 규정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3번 고압 수상 전선로에 지락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전로를 수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다. 여기 뭐 내용은 없지만 수동이 아니라 여기 자동이 들어가야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수상 전선로의 전선은 부대의 아래가 아니고 위에 지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 피복을 손상하지 하도록 시설한다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94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는 시설하지 않아야 하는가? 답은 2번 1.8m가 되겠습니다. 이게 발판 볼트가 뭐냐면 우리 전봇대, 전주 보면
요렇게 핀 같은 거 꽂혀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요 핀이 이제 작업자가 밟고 올라가는 이제 발판 볼트라고 하는데, 요 제일 밑에 있는 요 핀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1.8m 미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너무 낮아버리면 우리 도전 정신이 강한 우리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도전해서 올라가서 사고를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1.8m 이상으로 설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5번 조합 옥측 전선로에서 목조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답은 합성수지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221.2를 보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우선 금속관 공사, 목조 이외의 조형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니까 목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버스덕트 공사, 목조 이외의 조형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것도 이제 목조에서는 시설이 안 된다는 얘기죠.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목조 이외의 조형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금속관, 버스덕트, 케이블은 목조 조형물에는 시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합성수지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6번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접지도체가 그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접지 저항값은 몇 옴 이하인 때에는 접시 시스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가? 답은 2번 30옴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41.14 피레기 접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레기 접지 저항값은 10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접지도체가 그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값이 30옴 이하인 때에는 그 피레기의 접지 저항값이 10옴 이하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10옴은 접지 시스템의 규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0옴 이하인 때는 이 접지 시스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언제? 피레기의 접지도체가 그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이때는 30옴 이하일 때는 접지 시스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7번 직선형의 철탑을 사용한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몇 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10기 이하마다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6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특고압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서 직선형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10기 이하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8번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조합 옥내 전기설비를 케이블 공사로 할 경우 관이나 방호장치에 넣지 않고 노출로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은 답은 1번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42.2.1 폭연성 분진 위험 장소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조합 옥내 전기설비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케이블 또는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경우 이외에는 관, 기타 방호장치에 넣어 사용할 것. 그래서 케이블 또는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에 넣지 않고 노출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출로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은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다. 1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9번 발열선을 도로, 주차장 또는 조형물의 조형제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300V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2.1 도로, 주차장 또는 조형물의 조형제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를 보면 발열선을 도로, 주차장 또는 조형물의 조형제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00V 이하. 2번이 되겠습니다. 100번 사용전압이 220V인 가공전선을 절연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최소 굵기는 지름 몇 밀리미터인가? 네, 답은 2번 2.6m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22.5 조합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위에 거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고요. 요 밑에 있는 건 400V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220V죠? 그럼 요 내용이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 조합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 강도 3.4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mm 여기 가로 요렇게 쳐주셔야 돼요. 가로 요건데 만약에 절연 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장 강도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네, 여기서는 절연 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물어봤죠? 그래서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로 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2년 제3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문제 풀어봤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출제되는 거예요. 규정은 정해져 있는 걸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암기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암기할 때는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해서 공부 끝 하지 마시고요. 81번부터 100번까지 제가 줄쳐드린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시면 암기하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